SK학원입니다. 오늘은 13챕터 1번부터 4번까지를 여러분들과 영상 강의로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다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중요 문장 암기하시고 그렇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니까 꼭 챙겨서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나갈게요. 1번은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를 토픽으로 잡을게요. 원래 문제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문제였죠. 관계없는 문장은 그냥 빼겠습니다. 나머지 서포팅 디테일이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지문 어휘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휘. 그 다음에 순서 좀 잡고 시작할게요. 순서는 이렇게 잡을까요? 자, hormones부터 1번 동그라미를 잡을게요. 그렇죠? 그 다음 these are very primitive flight or freeze responses. 거기서부터 2번 동그라미요. 그리고 마지막인 when부터 3번 동그라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되세요? 순서가 앞쪽이 조금 길긴 한데요. 가장 적절한 순서 문제는 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요. Recent brain research establish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establish는 원래 확립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의역해서 입증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최근에 뇌 연구가 입증하고 있어. The importance of less commonly recognized. 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렇죠? 인정되어지는 또는 인식되어지는, 또는 talked about. 덜 이야기되어지는 안전 요건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안전 요건이요. 안전 요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대요. 말 참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뇌 연구를 해봤더니 안전 요건이 하나 있어. 그렇죠? 안전 요건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인식되어지지 않고 언급도 되어지지 않는 그 안전 요건이래요. 그게 바로 뭐래요?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되시죠? 정서적 안정이 필요해라는 쪽이고요. 이 글의 주제는요,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야라는, 그렇죠? 정서적 안정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이 글의 주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주제문으로 잡았고요.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최근 뇌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안전 요건이 있는데 이게 널리 인식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그 정체가 바로 뭐냐면 정서적 안정성이야. 정서적 안정성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해. 뇌 연구해 보니까. 되셨죠? 그거에 해당되는, 원래 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문제를 문제 유형으로는 일관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글을 쓸 때는 일관되게 써야 되겠죠. 위에 토픽을 써줬으면요, 이 주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거 고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읽을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읽을 겁니다. 볼게요. When infants or children of any age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유아나 또는 어떤 연령대의 그런 아이들이든 그들은요, experience가 동사겠죠? 경험합니다. A physical, emotional threat. 물리적, 정서적 그런 위협을 경험할 때, 여기까지가 왼절이고요. They become anxious. 불안해지고 and afraid.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되세요?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읽고 있다고요? 정서적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피지컬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요. 이모셔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협 자체는, 그렇죠? 그걸 촉발시키는, 정서적 불안을 촉발시키는 위협 자체는 물리적일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시죠? 자, 물리적 또는 정서적 위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불안해하고, 그 결과로서 나온 게 정서적 불안정성이겠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되세요? 왜 그런지 그 이유 또 설명합니다. Hormones are secreted. 원래 secret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원래 스펠링인 거 아시죠? secret까지가요. 됐죠? 그 다음에 ed가 아니라 그냥 d만 붙인 것이고요. 분비하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별표 치고 빼놨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되어집니다. 어떤 호르몬일까요? 요거 좀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일단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예, 수동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겠죠. 자동적으로 shutdow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도 상당히 어휘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shutdown은 폐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죠? 폐쇄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되세요?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폐쇄하다라는 뜻이겠죠? 타동사로서 the thinking, learning and reasoning juice of the brain. 뇌의 사고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그런 영역 자체가 그쵸? 영역 자체를 폐쇄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앞에서 하나 끊을게요. To prepare the child. 자, prepare가 동사 역할을 하고요. The child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to defend를 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좀 헷갈린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the child가 곧 힘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니까 그쵸? 예, 제기대명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아이가 to run away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to prepare the child가 이 앞에 생략된 거겠죠. 되세요? 그래서 병렬 구조 잡아드렸고요. 이 부분을 문법으로 내면 꽤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되시죠? 이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되어집니다. 첫 번째 법상 secreted. 두 번째 하나만 더 챙기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서 다른 색깔로 좀 표현할까요? 자, 지금 다 읽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요. 대세 선행사가 뭡니까? 호르몬스입니다. 좀 떨어져 있네요. 호르몬이 분비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뭘? 뇌의 사고하는, 학습하는, 그리고 추론하는 영역 자체를 차단시키는, 폐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아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 갖고 설명하고 있죠. 야, 물리적, 정서적 그런 위협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대요. 즉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예, 불안하거나 또는 두려워지게 된다라고 앞 문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야. 됐죠? 이해하시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위협이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다가오면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라는 쪽이 이야기겠죠. 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요. 여기 these 보이시죠?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are very primitive. fight, flight,와 freeze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싸우거나 도주하거나 얼어버리는 반응입니다. 매우 원시적인이요. 되시죠? 그 다음요. that are triggered. 촉발되어지는 daily, 매일 in the lives of children.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이죠? who don't feel safe. 문법적으로 이형식 감각동사다면 형용사 씁니다. 여기까지요.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자, 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요것도 문맥상 중요한 어휘고요. 어쨌든요. 자,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촉발되어지는 원시 시대부터 존재했던 즉 원시적인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얼어버리는 반응입니다. 자, 물리적 위협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그게 뭐 때문이래요?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라고요. 되시죠? 이거는 원시 시대부터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반응들은요.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그렇죠? 예. 그런 반응입니다. 원시적 반응입니다. 예, 불안감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촉발되어지는 그런 원시적인 반응입니다. 되시죠? 마지막에 정리해 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When from very early ages. 인과관계로 잡을 수도 있죠. 따라서요. 됐죠? From very early ages. 다 해석하고 알려드릴게요. 매우 어린 시기부터 major portions.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portion이요. 요건 따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portion은 원래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portion 그리고 part 같은 표현들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A로 나올 때, 이 부분이 주어로 나왔을 때요. 수를 어떻게 갖고 가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부분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분사로 취급되면 B에다 수를 일치시키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어디다 수를 일치시킵니까? 여기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만약에 portions 또는 pars면은요 복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portions가 주어면은 그냥 동사 쓰겠죠.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울까요? 그냥 동사 쓰겠죠. portion이 주어면 파란색으로 쓸까요? s를 붙이셔야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요.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A of B에서 A에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이거 부분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어린 시기로부터 중대한 부분입니다. 뇌의 중대한 부분. brain을 봐서는 shut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되시죠? 예, major portions가 주어이기 때문에 shut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down, under emotionally stressful conditions 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되시죠? 이 문장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다 읽고 나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can be seriously affected, can be 쓰고 있죠.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셔셔셔에서 이거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현재 동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동사 쓰고 있는 겁니다. 되시죠? 뇌의 중대한 부분이 자 폐쇄되어질 때. 되세요? 예. 이게 뭐 폐쇄되다, 정지되다 라고 해석했고요. 셧다운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좀 표시를 할까요? 위에 셧다운, 아래 셧다운이요. 되시죠? 위쪽은 타동사로 쓴 것이고요. 정지시키다. 여기서는 정지시키다, 폐쇄하다. 아래쪽은요. 정지되다 라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되시죠? 이 두 가지 뜻 다 기억하시고 요거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의 중대한 부분이 정지될 때 under emotionally stressful condition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그렇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야. 요것도 블랭크로 나올 수 있죠. 상황 하에서 정지될 때 a child brain development 뭐가 영향받는데요? a child brain development 한 아이의 뇌 발달 그리고 success in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성공 and ability to relate to others 다른 사람과 그렇죠? 예. 관계를 맺는 능력이요. 이게 이제 공감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뭐 관계를 맺다 이렇게 해서 직역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능력이 can be seriously affected. 심각하게 영향받습니다. 부정적으로 영향받겠죠. 이 지문의 전체 논리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these 때문에요. 예, 상당히 쉽게 순서가 잡히는데요. 되세요? 예. 굉장히 쉽게 이 디스가 뭐 받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 호르몬스 받는 말이겠죠. 이 호르몬이라는 것,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그렇죠? 의역하자면 원시적인 반응이야.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촉발되어지는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위에 주어진 문장에서 타픽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정서적 위협 가해질 때 아이들은 불안해. 불안해하면 호르몬이 분비돼. 그리고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원시적인 반응이야.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다음요. 매우 어린 시기로부터 뇌의 중대한 부분이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정지될 때. 뭐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정서적 스트레스 받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써준 겁니다. 2번, 3번, 1, 2번 합치고요. 1, 2번에 대한 결과물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이렇게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인과관계로 잡으실 수 있고요. 되시죠? 그래서 1, 2, 3번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아래쪽 그 주제문 좀 잠깐 보겠습니다. The necessity of emotional safety. 정서적 안정성의 필요성입니다. For a child mental development를 위하여.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어디서 도출하는 거냐면 아이의 뇌 발달, 학습에 있어서 성공,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아이의 정서적, 정신적 발달로 표현한 겁니다. 되시죠? 예. 거기서 정서적 안정성의 중요성. 정서적 안정성 다시요. 첫 번째 단락. 위협이 가해지면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때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첫 번째 단락. 이 호르몬은 그런데 원시적 반응인 것이고요. 되시죠?
예,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게 될 때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요. 되시죠? 예. 자, emotional safety, 정서적 안정성은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because, 왜냐면 the lack of it, it은요 여기서 emotional safety 반말이겠죠. 정서적 안정성의 그 부족이 disrupts, 중요한 어휘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The brain activities, 그들의 뇌 활동을 through secretion of hormones, 작동 기제는 뭐였습니까? 호르몬의 분비였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요. 명사형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 난이도가 많이 높은 지문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어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성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 전체 구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이 지문은 예,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이 전까지를 프라블럼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요 문장 이하부터를 솔루션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거는 이제 뭐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고르기 문제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포장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 쓴 문장만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제가 지워서 표시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 순서를 좀 잡아드리자면 순서는 여기서부터 1번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not all부터 2번이요. 되시죠? 그리고 used부터 3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광펜으로 좀 표시할까요? 솔루션 시작된 첫 번째 문장이니까 끼워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inserting. 그 다음에 프라블럼 안에서 역접이 일어나는 요 문장도 끼워 넣기 되게 유력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어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휘도 제가 체크하는 것들은 다 표시를 해두시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접속사 블랭크도 꽤 내고 싶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푸드 패키징, 식품 포장재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포장이 아니라 포장재라는 뜻입니다. is a visible form, 눈에 보이는 형태의 of the food supplies waste, 식품 공급 쓰레기입니다. 식품 공급 쓰레기 중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 그렇죠? 쉽게 눈에 띄는 형태의 그런 식품 공급과 관련된 그런 쓰레기입니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once는 접속으로 쓰이면 일단 뭐뭐하면 이렇게 해석하죠. 일단 그 제품이 소비되어지고 나면 the packaging, 그 포장재는 is left to be handled separately. 이 문장은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한글 해설본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두시고요. 왜 암기하셔야 되냐면 그 포장재가 남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법사항입니다. leave에 수동태로 썼죠? be left요. 그 다음 to be handled, 뭐 하기 위해서요? 처리되어지기 위해서요. 역시 수동태로 썼습니다. 게다가 분리해서 처리하다, be handled 수식하는 동사 수식하는 부분이니까 부사로 수식합니다. 되시죠? 예, 태 수동태 2개, 그 다음 형용사 대 부사어법에서 부사 쓴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는 남겨지게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처리되어지기 위해서요. 별도로 처리되도록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consumer, packaging waste. 자, 소비자랑 관련된 포장재 그 쓰레기는요. However, it's not the only source. The only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죠. 유일한 원천인 것만은 아닙니다. Of packaging waste. 포장재 쓰레기 유일한 원천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along the supply chain. 자, 이거 공급망 또는 공급 과정 이렇게 해석하죠. 공급망을 따라 발생하는 유일한
포장재 쓰레기 원천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비자 패키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 같네요. 되시죠? 제품이 소비되어지고 남은 그 포장재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머릿속으로 놓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앞 단어가 푸드입니다. 푸드 패키징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 얘기하는 거죠. 이 지문은요. 전체 모든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으로서 소비자, 그렇죠? 예, 포장재 쓰레기만이 유일한 원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단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식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비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보통 식당이겠죠.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식품의 공급망 내에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경로상에서 포장재 쓰레기의 또 다른 원천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볼까요? Packaging waste comes from 옵니다. each stage 각 단계로부터 in the supply chain이에요. including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첫 번째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retailers 이 식당 사람들 이 식품 어디 가서 사오죠? 소매상 가서 사오죠. 소매점으로 배달해 주는 사람들 누구죠? 유통업자들입니다. 구분하실 거 스펠링 여기 ER 씁니다. retailer, distributor, 유통업자는 OR 씁니다. and 그리고 그 식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있겠죠. 그 제조사 유통망 쭉 따라가면 제조사 있고요. 거꾸로 가겠습니다. 되세요?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배달하겠죠? 소매점에서 뭐 할까요? 예, 식당에서 또 그 식자재 구매해 오겠죠. 유통업자가 식당에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유통망 쭉 다 써준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것을 포함한 그 공급망상에서의 각 단계로부터 옵니다. 자, average 다음엔 단수명사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요것도 혹시 몰라서 그냥 체크합니다. 쉬운 어법이죠?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만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 유통망의 각 단계에서 다 발생할 수 있어. 까지를 써준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했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의 모든 부분이 not과 all 같이 썼으니까 이거 부분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모두가 is managed appropriately 적절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manage는 여기서 다루다 처리하다로 쓸게요. 뜻을요. appropriately 역시 그래마요. 중요하죠? 적절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소비 단계에서 일단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하고 나면 포장지 쓰레기가 남죠. 포장재 쓰레기가. 근데 그것이 최종 소비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단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가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됐죠? 그렇게 발생한 쓰레기들이 각 단계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다 적절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적절하게 어떻게 처리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겠죠.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입니다. Some of it 그것 중 일부는요. 여기서 is는요 또 waste겠죠. 그 쓰레기 중 일부는 has ended up clogg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end up ing는 알고 계셔야 되죠. 암기할 게 아니고요. 이해할 부분이죠. ing를 쓰기도 하고요. 이 뒤에 전치사 명사 구를 쓰기도 합니다. 되세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어 end up에서 문장 끝난 겁니다. 주어가 마무리됐어. ing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정도의 해석을 갖고 있죠. 여러분 end up에서 up은 제일 많이 쓰는 뜻이 완벽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완벽하게 마무리됐어. 주어가 ing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끝났어 완벽하게. 그렇죠? 예, ing 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 뭐뭐 하게 된다 되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일부는요. has some은 부분사인 거 알고 계시죠? 이세다수를 일치시키죠? 그래서 has ended up clogging까지 다 어법 표시할게요. 일단 end of ing 쓴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썸이 부분사이기 때문에 이세다수를 일치시키니까 has 쓴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has ended up clogging 결국 막히게 만듭니다. Our oceans 우리의 바다를요. 우리 바다를 메우게 됩니다로 해석해놨습니다. 그 다음 색깔 좀 바꿀까요? where입니다. 관계부사 where이요. 어떤 바다를 메우게 되죠? 플라스틱 리터는 쓰레기입니다. is floating 둥둥 떠다니는 around floating around는 여기저기 주변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자 이제 분사구문 나옵니다. choking 척이 원래 숨막히게 만들다 질식시키다 밑에 별표 치고 빼놓 나오죠. 뭐 하면서 질식시키고 trapping 원래 가두다라는 뜻인데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and
poisoning wildlife. 야생 동물들을 질식시키고 그걸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 poison 무슨 뜻입니까? 예, 오염시키다요. 원래 중독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poison이. 그렇죠? 예, 중독시키다. 여기서 그냥 오염시키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을 오염시키면서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그 바다를 메우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요.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의 예시였겠죠.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마침표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문자로 써서 접속사 블랭크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 however도 제일 앞으로 빼서 낼 수도 있고요. 되시죠? 여기까지가 프로블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뭐였습니까? 일단 소비 단계에서 포장재 나오는 거 알지? 포장재 쓰레기 나오는 거 알지? 근데 각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어.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포장재 쓰레기가 유통의 각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어. 제조업 단계에서, 유통업체 단계에서, 소매점 단계에서, 또 식당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나온 쓰레기들이 다 적절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used packaging. 사용되어진 포장재는요. used 역시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되시죠? may be recovered. 여러분, 이거 using 쓸래, used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using packaging 그러면 using이 동명사로 쓰여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use를 쓰면 사용되어진 포장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어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단어 때문인데요. recover. 영영풀이로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되세요? 예, 원래 무슨 뜻이죠? 회복하다요. 여기서는 회복하다가 아니라 회수하다로 해석합니다. 사용되어진 포장재가 회수되어지겠죠.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회수되어집니까? 그 행위가 회수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진 포장재예요. 그래서 주어가 패키징입니다. 그 포장재는 회수되어질 수 있습니다. For recycling and reuse. 이거는 추론의 영역입니다. 이쪽은요. 되세요? 추론의 영역이겠죠? 요 단어. 추론할 수 있으세요? 이거를 회수해야 된대요. 뭘 위해서요? 당연히 재활용과 재사용밖에 없잖아요. 뭐 나머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객관식 블랭크로 나올 수 있고요. 어휘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조금 심하면 주관식 서술형이나 영영풀이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해서 그렇죠? 예, 사용되어진 이 포장재가 회수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앞문장 전체 받는 말이죠. 이 말은요. This is a critical way. 중대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로 묶을게요. To minimize. 첫 번째요. The overall burden from food and beverage packaging. 자, 식품 포장재와 음료 포장재로부터의 그렇죠? 예, 전반적인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중대한 방법이고요. 또 잠재적으로 serve 역할을 하는 as a resource for new packaging 새로운 포장재의 그런 자원으로서 잠재적으로 역할을 하는 되세요? to 생략돼 있겠죠? to minimize니까. 그런데 여러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알고 계시죠? 이거 분리되어 있을 때 이거 왜 분리시킵니까? 부사구로 이거 수식하기 위해서요. 부정사. 됐죠? 분리부정사라는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부사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방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식품, 음료, 포장재로부터의 과도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되세요? 그리고 새로운 포장재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빈병 같은 거 씻어서 다시 쓰는 거 재사용이요. 되시죠? 플라스틱 같은 거 다 회수해서 또는 종이 같은 거 다 회수해서 다시 종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거나 이건 재활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리사이클링 앤 리유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랭크 쳐놓은 겁니다.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놓고 보자면. 되시죠? 그 다음 왜 끼워넣기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첫 번째 끼워넣기는요. 소비재에서만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역접이 시작됐고요. 프로블럼 앤 솔루션에서 솔루션 시작된 첫 번째 문장 끼워넣기로 표시해드렸고요. 순서는 당연히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셨죠?
어휘 특히 recover 회수하다 요 단어 다시 체크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주제문 가겠습니다. How to manage food packaging. manage는요 위에서 여기서 나왔었죠? 요 단어 보이세요? 처리하다. 음식 포장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예, recycling and reuse 콜론 치고 한번 주제를 써봤고요. It is necessary to handle. 이번에는 manage 말고 handle로 쓰셔도 되죠. 본문 중에서 나왔던 나오죠. 역시 식품 포장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From each supply chain. 각 공급망으로부터 나온 그 식품 포장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through recycling과 reuse를 통해서. 이 말이 뭐죠? 이 필자가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됐죠? 뭘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effectively로 표현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고 쉽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은 요약문일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꼭 숙지하시고요. 이제 3번으로 넘기겠습니다. 3번은 한담의 유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담은 여기서 스몰 톡으로 쓰고 있는 단어죠. 이걸 한담, 뭐 한가로운, 그렇죠? 예, 뭐 대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소한 대화, 그걸 뭐 한담이라고 부르죠. 어쨌든요, 이 지문은 논리적 구조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처음 읽고 느끼시는 기분은 아마 순환론법, 즉 했던 얘기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뭐 그다지 이렇게 막 썩 잘 쓴 지문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cause and effect 아시죠? effect가 하나의 결과 또는 어떤 현상 설명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아래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세요? 여기 이제 research로 시작하는데요. 예, 연구가 하수 시원 보여줘 왔어라는 표현은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cause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 다음요. 여러분 요 문장은요. 끼워 넣기로 좀 내도 꽤 괜찮은 문장일 것 같습니다. cause 시작된 첫 번째 문장이니까요. 되셨죠? 그 뒤에 so라는 접속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좀 짜증나는데요. 예, 요거 좀 접속어가 좀 짜증이 납니다. 뭐냐면 inshot을 쓰고 있고 does를 쓰고 있고 so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같은 계열의 접속어들이죠. 요약 결론의 접속어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접속어입니다. 되시죠? 예. 이거는 인과의 접속어 맞고요. 이거는 요약 결론의 접속어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흐름도를 이따가 다 그려드릴 텐데 인숏은 어차피 요약 결론밖에 없고요. does나 so가 문제죠. does나 so 이제 따라서란 말은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나올 때도 쓸 수 있지만 앞에 쭉 설명이 이어지고요. 따라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라는 요약 결론의 접속으로도 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요. 순서는요.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inshot부터 1번 동그라미요. 그 다음 does부터 2번 동그라미. 되세요? 예. 그 다음에 so부터 3번 동그라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 조금 비대해지고 커지는 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여기서 3번을 잡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더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부터 좀 해석이 망가져 갖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먼저 해석을 해드리자면 참, 그 전에 요거 어휘 중요합니다. 어휘요. 자, 요 부분의 해석인데요. A of B의 해석입니다. 이거를 보통 이렇게 B의 A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A의 B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to of us처럼 이렇게 동격의 of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자연스러운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breadth of knowledge는 지식의 폭이 아니고요. 폭넓은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야지 이 해석이 좀 어울리죠. 여기 지식의 폭이라고 해석해놔서 좀 어색합니다. 즉 폭넓은 지식이 is what 이런 존재입니다. 문법 중요하죠? enables you to engage 역시 문법 중요하고요. in meaningful small talk라고 나왔고요. small talk이 한담으로 해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소한 대화, 의미 있는 소소한 대화 그 한담에 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선행사까지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었고요. 오형식 문장에서 enable 다음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빼고는 다 투부정사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시죠? and 그리고 small talk 그리고 그 한담이라는 것은 as 뭐뭐 하듯이 or Hanley once said 한때 말했듯이 중간에 치고 들어간 말이죠. 한담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고요. is가 동사일 겁니다. similar to, putting 요거 문법 중요합니다. 되세요? A few raisins. raisin은 건포도라는 뜻입니다. 몇 개의 그 건포도를 놓는 것과 유사합니다. 뭐뭐과 유사할 때 be similar to 다음에 명사 많이 쓰죠. be similar to 뭐뭐과 유사하다. 그렇죠? 예, 뭐 그 현상과 유사하다 하는데 be similar to the phenomenon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 쓰셔야 됩니다. putting이요. 건포도를 넣는 것. into the tasteless. 자, 첫 번째 중요 어휘 나오네요. tasteless입니다. 맛없는이요. 비유적 표현이니까 이 단어 꼭 쓰셔야 됩니다. know는 반죽이란 뜻입니다. 맛없는 반죽. of existence. 그 다음 두 번째 중요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istence는 존재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뜻도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생활이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영영풀이로 냈고요. W 붙여놓겠습니다. 되시죠? 영영풀이 문제로도 중요하고 문맥상 의미로도 중요합니다. 즉 생활이라는 무미건조한 즉 맛없는 그렇죠? 예, 지루한이겠죠. 지루한 즉 맛없는 반죽이라는 게 지루한 생활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해하세요? 예, 지루한 생활 안에 즉 맛없는 반죽에 몇 개의 그 건포도를 넣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유법 썼네요. 되세요? 말 참 어렵게 썼지만 지금요 폭넓은 지식이 한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써줬고요. 되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생활을 굉장히 생기 있게 만들어줘. 맛없는 반죽 안에 몇 개의 건포도 올려놓는 것과 같아. 그런 역할을 해. 됐죠? 자, 이 인숏은 요약 결론의 접속어이긴 한데요. 사실은 인숏 쓰는 게 적절한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어 자리에는 thatis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되세요? 요컨대 there is nothing small about small talk. 한담에 대해서는 하찮고 사소한 정도로 해석합니다.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되세요?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is a social lubrican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lubricant는 윤활유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몸이 건조한 그 반죽에 건포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의 지금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스가 더 적절한 접속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숏도 가능합니다. 앞에 말한 말을 요약하자면 그렇죠? 일종의 재진술에 가깝죠. 요약 결론이라기보단 그래서 좀 이 접속어가 어렵습니다. 요거 내면은 학생들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됐죠? 미리 알고 들어가세요. 그것은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That looms large in all human exchanges. 자, 세 번째 중요한 어휘로 exchanges 선택했습니다. 교환이란 뜻도 있지만요. 그렇죠? 예, 구두상의 교환, 대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되세요? 대화. 자, 모든 인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그런 윤활유입니다. 뭐 맛없는 반죽에다가 건포도 넣는 것. 그 말을 다르게 쓰면요. 한담에는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것은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건포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그러면 윤활유 역할인 거죠. 맛있게 만드는 거. 즉 무미건조한 생활을 재밌게 만드는 거. 되시죠? All human exchange 모든 대화에서 중요해 보이는 room larger는 밑에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입니다. lubricant도 역시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라서 어휘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does로 요약을 해주죠.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예요? 흐름도를 하나 그려보자면 첫 번째 이 흐름도 하나 그리면 그냥 끝나요. broad serve 폭넓은 knowledge 지식이 스몰 톡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 스몰 톡이 그렇죠? 예. 소셜 릴레이션십을 또 가능하게 합니다. 또는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윤활유 역할 또는 맛 좋은 건포도 역할을 합니다. 라는 쪽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스몰톡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사회적 관계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를 지금까지 써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being informed 이게 이제 박식해지는 것이죠. 뭐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informed가 정보를 제공받은 에서 어원 맞는데요. 보통 박식한으로 해석하죠. on wide range of topics 광범위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박식해지는 것이, 즉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자, 네 번째 단어입니다. expertise요. 뭐라고 해석하죠? 전문 지식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의 영역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즉 그 외의 광범위한 범위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박식해지는 것이 can be immensely helpful.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유용합니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Building social bridges. 사회적 교량을 건설하는데요.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요약문에서 뭐 써준 거냐면 요거 썼고요. 요 표현을 being informed로 썼고요. 그리고 social relationship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스몰 톡 이야기 빼버리고요. 됐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 준 거죠. 일종의 과정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환논법처럼 느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지문처럼 느낄 텐데 미세하게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예, 미세하게는 요 과정을 더스 앞쪽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결론의 접속으로서 이 표현을 써서 이거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최종 결과를 써준 겁니다. 되시죠? 박식해지는 것이 사회적 교량을 건설하는데, 즉 대인관계 잘하게 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요. 지금까지 하나의 현상 설명했죠. 어떤 현상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상이요.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이 현상이요. 이 현상 설명했고요. 그거 요약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상 설명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research has shown, 왜 그런지 연구가 보여줘 왔대요. That the more people,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헷갈리니까요. 이제 주관식 서술형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시죠?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알고 계시죠? 더 비교급 구문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더 비교급 구문은 현대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관식 서술형으로 많이 내시는 문장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문법 문제를 풀 때든 해석을 할 때든 원래 이 비교급은요, 문장 중간에 포함되어 있던 거야. 그런데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앞으로 정관사 더를 붙여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 문법 문제를 풀 때든 해석을 할 때든 이걸 원위치 시키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문장은요, 연구가 보여줘 왔습니다. 더 비교급 보이세요? The more. 모아의 품사 좀 얘기하겠습니다. 모아는 여기서 품사가 명사입니다. 되세요? 왜 그런지 볼게요. 원래 원위치 시켜볼게요. People feel they have in common 에서 모아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입니다. 되세요? They have more.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In common이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Thing in common 그러면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된 것. 됐죠? 이 thing 대신에 more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되세요? The better. 역시 더 비교급 쓴 거고요. They like each other. 되시죠?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better가 여기서 좀 더 많이, 더 뭐하러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잘, 이렇게, 그렇죠?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The more, the better.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영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쪽에 the better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뒤쪽에 the better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좋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영작으로 내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뭐가 들어갈 자리가 원래 여기였다라는 거 상상하시고 영작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거기까지요. 사람들은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를 더 잘 좋아하게 된대요. 더 많이 좋아하게 된대. 그거를 연구가 보여주었어. 자, 다시요. 우리 앞에서 이 첫 번째 단락, 이 팩트에서 설명해줬던 게 뭐예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한담이 가능하고, 한담이 가능하면 그것이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해서 사회적 관계가 돈독해져. 이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맞죠? 근데 왜 그렇대요? 공통점이 많으면 서로를 좋아하게 된대요. 공통점이 많으려면 자기 전문 분야만 파손 안 되고 폭넓은 자기 전문 지식 이외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박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치가야. 나는 그렇죠? 예, 법조인이야. 나는 사업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도 알고 의학 분야도 알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주식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면 자기가 대인관계 할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예, 공통점이 많아집니다. 그럼 대인관계가 원활해져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거냐면 공통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호의적이래요. 되세요? 예, 여기까지요. 그 다음 어휘 하나만 더 표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커문입니다. 공통점. 공통된. 되시죠? 그 다음요. so 따라서요. 역시 인과의 접속어입니다. 이 so는요.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계속 아까 being informed라는 표현도 썼고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지식의 폭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선 지식의 폭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됐죠? 첫 번째 breadth of knowledge는 폭넓은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지식의 폭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by increasing 쓸래 아니면 to increase 쓸래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사 대 동명사로요. 여기는 to increase가 올 자리가 아니죠. 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You will be able to project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투영시키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고요. 역시 중요합니다. favorable. 유리한,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투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되시죠? 이 단어는 항상 비교하는 단어가 이 단어죠. favorite 이라는 단어요. 예, 이건 좋아하는 뜻이고요. 스스로가 좋아하는 이거는 우호적인, 유리한, 그렇죠? 예, 호의적인 이미지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more easily, 좀 더 쉽게 with more people,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혼자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네? 근데 약간 좀 다릅니다. 되시죠? 요거는 왜 인과일까요? 예, 공통점이 많으면 사람들은 더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을 갖춰서 그 사람들과 공통점을 개발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한담을 통해서, 즉 사회적 윤활유를 통해서 대인관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호의적 이미지를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요. 됐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breadth of knowledge가 폭넓은 지식이 스몰 톡을 가능하게 하고 그 스몰 톡이 그렇죠? good social relationship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쪽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 순서 내용상 잡아드렸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 다 지우고요. 딱 필요한 얘기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인데요. 접속사.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데리스로 쓰는 재진술. 이게 오히려 요약 결론에 가깝고요. 요거는 앞문장 뒷문장의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인과의 접속어에 가깝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접속사를 내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꼭 대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주제문 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The usefulness of small talk. 한담이 유용해 이렇게 써준 거죠. 대인관계 하는데. and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한담이 유용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and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he breadth of knowledge. 자, 지식의 폭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해. 됐죠? For good relationship.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요. 되세요? 그 다음요. to effectively engage in small talk. 효과적으로 한담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뭐죠? which is a social lubricant에 해당되느냐. 사회적 윤활유, 사교적 윤활유에 해당되느냐. 되세요? 요것도요. 아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참았는데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소셜은요. 사회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교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항상 비교되는 단어는 소시어블입니다. 역시 사교적인입니다. 여러분 소셜은 사회적인의 뜻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예, 사교적인의 뜻도 있습니다. 단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는 something 개념이나 사물을 수식하는 말이고요. 이건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somebody. 그래서 이렇게 암기 안 하고요. 보통은 붙임성 있는으로 암기합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사교적 윤활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사회적 윤활유. 사교적이 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고요. 되시죠? 예. 윤활유는 somebody가 아니기 때문에 붙임성 있는 윤활유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사람한테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sociable은 이 지문 속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ocial 썼고요. 자, 어쨌든요. 사교적 그런 윤활유에 해당되는 한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you need to increase your breadth of knowledge. 근본 원인이죠. 너의 지식의 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이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잘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지문인 4번 지문입니다. 이 4번 지문은 오늘 한 지문 중에서는 가장 조금 내용이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인데요. 저랑 같이 아주 쉽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락부터 나눠 드리자면 therefore 앞에서 좀 끊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in과의 접속어 therefore를 썼고요. 예, 접속사 블랭크 instead랑 같이 예, 역시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전 지문이랑 반대죠. 앞쪽에 원인이었고요. 뒤쪽에 결과를 서술한 글입니다. 되시죠? 예. 여기서 오염평가 하는 것에 관한 지문인데요. 그때 비용을 고려해야 돼 라는 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고려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무공해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그렇죠? 예, 오염에 반대하는 그 무공해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결국은 최적 수준의 오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요. 예, 그 오염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들이는 노력이 너무나 막대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 그러면 사실 오염을 일정 부분 예, 환경 오염을 일정 부분 허용해주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만 노력을 집중해서 예, 최적의 오염 수준 자체를 관리하는 쪽, 그렇죠? 예, 그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런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ause and effect 지문이니까 이 문장은 예, 끼워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잡아드리자면 1번 동그라미는 last부터 갈까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in assessing부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요, 예, and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물려놨죠? effect 문장이요. 되시죠? 1, 2, 3번. 아, ABC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울까요? 예. 번호를 last, 그 다음에 in assessing, 그 다음에 and요. 여기까지요. 자, 앞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people can agree on the need for conservation. 자, 첫 번째 중요 어휘 나오네요. conservation, 보존이요. 영영풀이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되시죠? 영영풀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예, 보존이란 뜻이고요. 예, 어쨌든 자, 보존과 an, strong anti-pollution, 오염 방지로 해석하겠습니다. anti는 항상 against의 뜻이죠. 오염을 막는, 즉 강력한 오염 방지 그런 노력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존과요, 이 노력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비용이 고려되어지지 않을 때요. When cost
are not considered. 고려되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오염은 나쁜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연 보호해야 되고요. 보존해야 되고요. 오염은 나쁜 것이니까 없애야 되고요.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기울여야 되고요.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 근데요. 여기서 끊었고요. 여기까지가 old 오절이고요. When costs are considered. 비용이 고려될 때는요. There is a significantly less agreement. 상당히 더 적은이요.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당한 동의가 아니고요. 상당히 더 적은이요. 되시죠? 상당히 더 적은 당연히 부사로 수식하셔야죠. less라는 형용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더 적은 동의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의 그렇게 많이 안 해.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요.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전국에 사시는 모든 그죠? 예, 그 가정에서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하루 나와서 정해진 날에 저 페트병대로 분리하고 비닐대로 분리하고 깡통은 깡통대로 분리하고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활용하는 거 동의해야 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재활용하는 거 동의해야 돼?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당연히 그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연은 보호되어져야 되는 대상이고 오염은 나쁜 것이니까 무조건 없애야 되라는데 다 동의해. 근데 그 비용을 고려하면 퀘스천 마크가 붙어. 안쪽 이야기를 쓴 겁니다. 되시죠? 거기다가 전 국민이 그런 수고를 했어. 그 수고해 가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 수거해 가서 그것을 재사용이 아니라 재활용할 때는 다시 다 부셔갖고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데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때요? 재활용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천연자원 캐서 그 제품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되시죠? Let's consider. 생각해보자. Some of these costs. 당연히 이제 비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cost 반말이 데이겠죠. 이 비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포함해. 첫 번째요. restrictions. 형광펜으로 쭉 표시할까요? 네, 영영풀이로 냈습니다. on individual actions.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또 따로 버려야 되죠. 행동에 대한 제약입니다. 또 relocation. 재배치입니다. of industry and jobs. 산업과 일자리의 재배치요. 화력발전소 같은 거 환경오염 많이 시키니까 좀 먼 곳에 배치해야 되고요. 되죠?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니까 바닷가 꼭 끼고 있어야 되고 냉각수 문제도 있고 어쨌든 산업과 일자리의 재배치. New bureaucracy. bureaucracy는 원래 관료제라는 뜻이죠. 밑에 관료제도라고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입니다. 새로운 관료제도. 그러니까 새로운 그것을 관리할 행정조직도 필요하죠. And the development of expensive new technology. 값비싼 신기술의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됩니다. 되시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에 도입부에서 뭐라고 설명을 이어갔었냐면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환경보호 그리고 오염 막는 강력한 그런 노력들 그렇죠? 예, 오염 방지 노력들 그거에 찬성해. 단 언제?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 근데 비용이 고려될 땐 그 찬성의 정도가 떨어져.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비용부터 살펴보자 이렇게 간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비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In assessing the issue of pollution. 오염에 대한 그 문제를 평가를 할 때는요. 요거 이제 문법적으로 역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낼 때는요. 항상 assessing 슬래 assessment 슬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세요? 자, 지금요. The issue of pollution이라는 요 부분이 assess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in을 볼 때는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assessing이라는 동명사 쓰셔도 되고 assessment 쓰셔도 되겠지만 이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는 못 쓰죠. 명사는 목적어를 못 취합니다. 동사 역할을 하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죠?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되시죠? 그래서 assessing 씁니다. 요것도 중요한 어법사항이죠. 어쨌든 오염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렇죠? The cost as well as the benefit. A as well as B요. B뿐만 아니라 A도.
그 이익뿐만 아니라 혜택뿐만 아니라 비용도 반드시 must be considered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역시 수동태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쉬운 어법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필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단 윗단락에서는 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누가 자연보호하는데 반대하겠어. 근데 비용을 고려하면 그 의견이 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근데 이 비용도 반드시 고려돼야 돼까지를 써준 겁니다. 되시죠? 그 결과 따라서 It is unlikely that we will decide to institut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요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요. institute. 원래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institute는 도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행하다. 여기서는 그냥 시행하다로 해석하지만 도입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A no pollution policy. no도 중요한 어휘죠. 되세요? 예, 무공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 같지 않대요. 되세요? 어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전체 맥락이니까. 부정문입니다. 그 다음 제가 세미콜론은 접속사 대신에 쓰는 말이라 그랬죠. 이거 because로 해석하겠습니다. 옆에 해석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hat 무공해 정책이라는 것은 즉 no pollution policy라는 것이 would be impossible to implement. implement 역시 중요 어휘죠. 무슨 뜻입니까?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stitute와 의미가 겹치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실행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거 시행하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도입하다. 무공해 정책 그것을 도입할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공해 정책이라는 것은 실행하기에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비용을 고려하니까. 되시죠? 비용도 고려되어져야 돼. 따라서 비용도 고려하면 당연히 무공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무공해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야. 라는 쪽 이야기입니다. 되세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cause and effect요. 마저 읽어드리자면, 그러니까 cause랑 effect를 제가 한 문장씩 물려놨죠 지금. 그 다음에 이 문장 껴넣기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effect요. 됐죠? 비용도 고려해야 돼. 그러면 무공해 정책 시행하지 않을 것이야. 그럼 무공해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시행될까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And even approaching a standard of little pollution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은 오염의 그 표준에 심지어 접근하는 것이.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되세요?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로 썼습니다. Would be too expensive.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무공해 정책은 고사하고 심지어 오염을 조금 줄여야 되겠어. 적은 공해의 그런 표준에 접근하는 것. 그렇죠? 예, 그 기준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예, 많은 비용이 들 것이야.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cost. instead 대신에 we are likely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no pollution policy 수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little pollution policy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그 정책에 접근할 수가 없어. 대신에 instead는 언제 쓰는 접속으로 했죠? 뭐뭐 하지 않았어. 대신에 뭐뭐했어. 또는 뭐뭐 하지 마. 대신에 뭐뭐해. 앞에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문장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문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장이 날 자를 줄 알았어. 대신에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었어. 이런 식의 표현이요. 되시죠? 대신에 we are likely to choose optimal level of pollution. 오염의 적절한 수준, 최적의 수준이요. optimal 역시 중요한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optimal을 답으로 주실 가능성이 많아서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최적의 수준,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시죠? 이거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비용 고려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가 도입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썼습니까? 그럼 비용이 뭘까? 이런 것들이 비용이야. 뭐 사람들 개인적인 행동 제약하고 산업과 일자리 재배치하게 해야 되고 새로운 행정 관료 제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값비싼 신기술 개발에도 돈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비용이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야.
되시죠? 근데 그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돼가 2번 동그라미부터 시작됩니다. 그 고려되어지고 나면 결국은 무공해 정책은 시행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입니다. 그 결과요. 오염 수준 자체를 많이 줄이는 것, 적은 오염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그 표준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야. 대신에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 최적의 오염 수준. 되시죠? 요거 전체로 객관식 블랭크로 내도 되고요. 되세요? 예, 그 다음요. 이제 높아심에서 좀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 표현 잠깐 볼까요? cost, 그 다음에 benefit.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이걸로 표현할까? 이거는 잘 보이시죠? 사실은 이 표현을 왜 쓴 거냐면 여기까지요. 윗단락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ost, benefit, analysis. 이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오염 문제에 대해서 편익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 보호해야 돼 막 이렇게 주창하기보단 사실은 좀 현실성 있는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돼. 되시죠? 아니 환경 보호하면 좋죠. 그건 베니핏입니다. 비용 편익에서 편익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야 되는 노력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안쪽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 편익 분석이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보다는 최적 수준의 그런 오염을 선택하는 쪽으로 정책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 안쪽 이야기를 쓴 겁니다. 되시죠? 자, 아래쪽이요. 주제문을 보시면 How to approach the issue of pollution, 오염의 문제. Considering cost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비용을 고려하면서 오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되시죠? When costs are considered in the issue of pollution, 오염의 그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고려될 때 we don't try to eliminate pollution. 우리는 오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구문으로 제가 영작해놨습니다. But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죠. Choose an optimal level of pollution. 최적의 수준, 오염의 최적의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 라는 쪽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오염을 줄이려고 그리고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단 최적의 오염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요약한 거니까 이거 주제문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비용 편익 분석까지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최적의 오염 수준 결정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게 될 것이야 라는 쪽 이야기고요. 되시죠? 예, 그거 다루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4번까지 다 해봤는데요. 그 아래쪽에 여러분 그 이제 요 다음 페이지부터 중요 문장 이제 암기하는 거 나오고요. 문제 나올 텐데 요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다 풀이를 해서 예, 학원에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